소비자 행동론 6주차 6-2 자아 개념 이론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성 관련 이론 중에서 심리 관련 이론 내용을 들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자아 개념 이론을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아 개념은 자아 이미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아 이미지 이론이다. 개인이 사회적으로 결정된 증거 체제에 따라서 자신에 의해 지각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드가 아닌 자라고 하는 것은 자아 개념 이론은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일관성을 달성하려는 욕망이다. 또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려는 욕망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여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리적 이론에서 이야기를 이 앞전 시간에 했는데, 이드, 자아, 초자아, 에고, 슈퍼에고를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아는 지금 이드, 에고, 슈퍼에고 중에 에고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자아인데요. 자아는 그때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냐면, 이드가 육체적인 쾌락의 내용에 움직이는 인간의 어떤 힘이 한 가지가 있고, 자아는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화시켜서 움직이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신체적인 본능적인 그런 힘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그게 뭐 스포츠라든가 레저라든가 이런 쪽으로 변환시켜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스포츠나 레저를 여기에서는 더 강화시킨 내용인데요. 사회적 어떤 자신의 지각되는 방식 중에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려는 욕망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쪽으로 한다 그러면 자기 자존심을 높이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상위 쪽에 있는 스포츠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골프 같은 예가 고급 운동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향하는 사람이 소비자가 많아서 급속도로 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 이론은 일관성을 달성하려는 욕망이 있고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려는 욕망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는 것이 자아 개념 이론입니다. 실제적 자아의 개념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는 그가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의해서 영향이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 자아라고 보고요. 이상적 자아는 자신에 대한 불만족은 특히 자존심을 높여주는 제품에 대한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좀 불만족한 것을 자존심을 높여주는 제품을 사서 어떤 자신의 니즈를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것이 이상적 자아다. 그 다음 어떤 확장된 자아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아 일치성은 소비자의 자아 이미지와 제품 브랜드의 이미지 또는 성격 간에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자아 일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일치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연결해 가려는 것이죠. 어떤 군인 그러면 직위가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의 어떤 노고라든가 고급스러움, 자기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연결해져 가더라.
그래서 나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브랜드의 이미지와 성격과 일치하는 정도의 것을 선택을 하는 소비자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상적 자인데 자존심을 높여주는 제품에 대한 구매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내용이죠. 이런 경우는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불만족을 어떤 명품을 구매하면서 명품 자동차, 명품 뭐 지갑, 벨트, 핸드백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실제적 자아는 자기 이미지와 일치하는 것을 구하는 어떤 그런 자아, 또 이상적 자아는 자기 자존심을 높여주는 어떤 제품에 대한 구매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소비자 행동론을 연구하는 우리에게는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거기에서 더 확장된 자아들을 우리가 알아봄으로써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서 자아 개념 이론을 여기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달성하려는 욕망은 내 이미지와 비슷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그런 욕구도 있는데, 이상적인 자아는 내 불만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존심을 높여주는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영향이 있다. 그래서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자아 개념 이론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어떤 확장된 또 하나의 자아를 찾아가는 소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요지를. 자아 개념 이론은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중심을 많이 이루는데, 실제적 자아는 내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 나와 유사한 그런 나와 똑같은 일치성, 자아 일치성을 찾는 그런 브랜드에 관심을 갖는 것을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불만족을 자존심을 높이는 제품을 통해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상적 자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션도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나는 조금 굉장히 지적이고 그런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괜히 브랜드가 꽤 어떤 지적으로 흐르는 그런 브랜드를 구매하려는 성향이 있고요. 아니면 이상적 자아처럼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불만족을 자존심을 높이는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해서 나의 불만족을 채우려는 어떤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 이론도 마케팅에서 엄청나게 굉장히 이 마케터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제적 자아를 적용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그래서 어느 부류의 대상 고객의 마음속에 포지셔닝 할 것인가 해서 가능하면 소비자와 일치성이 이루어지는 제품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갈 것인가 노력할 것이고, 이상적인 자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명품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품 중에는 명품 차도 벤츠나 BMW나 이런 명품 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는 지갑, 벨트, 핸드백에 루이비통이라든가 샤넬 다양한 까르띠에 이런 것들, 이런 명품 브랜드에서 이상적인 자아를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연구는 심리적인 자아 개념까지를 파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사회 심리 이론인데요. 심리 분석 이론과 사회 심리 이론의 차이점을 여기서 구분하려 합니다. 심리 분석 이론은 이드, 에고, 슈퍼에고였어요. 그래서 이드와 자아와 초자아에 대해서 심리 분석 이론을 이야기했고요.
여기서는 지금 사회심리 이론인데요. 그 차이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물적 본능보다 사회적 변수가 개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이 사회심리 이론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적 동기가 심리 분석 이론이라면 사회심리 이론은 의식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차이가 심리 분석 이론이다. 그래서 생물적 본능에 치우친 내용이 심리 분석 이론이라면 사회심리 이론은 사회적 변수가 개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동기가 심리 분석 이론 쪽이라면 사회심리 이론은 의식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사례인데요. 수능성, 공격성, 고립성 이렇게 놓고 봤더니 수능성 쪽은 양치질 하는데 필요한 어떤 치약, 그리고 약, 비누, 아스피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쪽이고요. 공격성은 조금 콜로니 향수라든가 애프터 쉐이브 로션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쪽이 공격성이라고 예를 이렇게 들어본 거고요. 고립성은 차를 마시면서 맥주는 적게 마시는 이런 쪽이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본 건데요. 여기에서 임플리케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시사점을 보자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수단으로 치약, 세면비누, 광고, 콜로니 향수와 노션은 사회적 정복의 수단 이렇게 보는 것이고 차는 자연적 배경에서 광고를 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커피라든가 차는 보통 자연적 배경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중적인 것보다는 또 어떤 부분은 공격적인 것 이런 내용이 된다면 차 같은 경우는 자연적 배경에서 광고를 하더라. 그래서 광고를 하는 과정에 대상 고객의 수능성, 공격성, 고립성을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소비자 심리를 정리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 이론인데요. 어떤 개인 선호 스케줄 아니면 개인 프로파일 또 아니면 기질 스케줄 이런 것들을 내세운 이론이 특성 이론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에드워드의 개인 선호 스케줄은 우리가 EPPS라고 이렇게 약자로 쓰고 있는데요. 어떤 성취, 수능, 질서 이런 것들이 작용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취는 다른 사람을 앞서고 또 경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성취에 대한 내용을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은 지도력을 받아들이고 의도적으로 따르는 부분, 질서는 물건을 정리하고 조직함 같은 어떤 그런 개성 항목들을 측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인 프로파일은 어떤 우월, 책임, 감정적 안정, 사회성과 같은 어떤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기질 스케줄은 지배, 안정성, 성취, 충동성, 기타 특성을 측정을 해서 특성에 따른 대상 소비자의 심리를 소비자 행동을 파악하는 이런 이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내용은 지금 마케터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은 지금 심리 분석 이론 이 내용에 가장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드와 에고, 슈퍼에고 이 내용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파생된 일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자아 개념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를 구분해서 모든 어떤 브랜드와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일치시키는 곳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적 자아를 이야기했고, 이상적 자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불만족, 특히 자존심을 높여주는 그런 제품에 대한 구매를 이루는 그런 이상적 자아,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중에서 자아를 강조했던 이런 개념이 있었고요. 사회 심리 이론이나 특성 이론들은 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해봤는데, 보통 중심적으로 많이 쓰인 것은 그 전식 6-2에서 배웠던 심리 분석 이론들이 대다수 중심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브랜드도 사람들과 비슷한 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 견해인데요. 브랜드 개성의 척도가 사람들과 비슷한 개성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마케터들은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어떤 진실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개성을 내세운 진실이라는 개성을 내세우기도 하고, 흥미라는 개성, 그리고 능력, 어떤 세련, 강건, 아니면 이걸 몇 개를 두 개 이상을 복합적으로 브랜드 개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진실이라는 어떤 내용을 주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강조하는데, 소도시 가족 중심의 어떤 실용적인 이런 내용에서 진실을 끌어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어떤 정직함을 끌어내고, 건전하고 유익하고 독창적이라는 것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활기차고 감성적이며 친근하다는 것을 끌어내서 브랜드의 어떤 개성, 진실한 개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흥미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담하고 유행을 따르며 흥미진진한 어떤 대담함을 보여주고, 대담함은 새로운 유행, 그리고 유행에 따른 어떤 흥미진진함을 보여주고, 활발하거나 상큼하고 어떤 젊음을 보여주는 것,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렇다면 이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의 개성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주로 젊은 층에 많이 해당이 된다. 아니면 조금 나이가 많이 드신 고객이어도 조금 젊음을 추구하는, 흥미를 추구하는 그런 고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상상력이 풍부한, 그리고 사람들은 유일한, 이런 것들이 대단한 흥미를 끌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신의 것이었던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독립적이거나 현대의 당대에 지금 관련된 것들이 흥미라는 어떤 개성의 내용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데요. 능력은 어떤 신뢰, 그리고 안전함, 이런 것들의 이미지가 중요하게 개성의 척도에 작용이 되고, 좀 지성적인, 그리고 뭐 조금 스마트하고 기술적이면서 안정적인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성공적인, 성공에 찬 어떤 리더, 뭐 이런 것들이 능력에 해당이 되겠죠. 마케터들은 이런 성공에 관련된 내용으로 성공한 사람이 구매하는, 예를 들어서 차, 뭐 이렇게 해서 장모님이 사이가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오는데 성공했네, 이렇게 해서 성공의 확신에 찬 어떤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세련인데 쌍류층에서 아주 멋있는, 그리고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매력
매력적이고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어떤 세련됨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줘서 고객의 개성 척도에 응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강건, 예를 들어서 야해를 용용하고 야해에 알맞는 어떤 서구 스타일이라든가 남성미가 느껴지는 그런 것, 강인한, 강하고 억세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SUV 자동차에서는 아주 오프로드를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든가 사막을 달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강인하고 야해를 용인하는 이런 개성의 내용을 갖게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뢰성이 중요할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뢰성이라든가 능력이 있는 브랜드다 그러면 어디를 선호할까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살 때 어느 회사가 그래도 믿을 수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브랜드를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필요했을 때 가능하면 그런 능력 있는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을 주기 위한 내용을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믿고 살 수 있는 어떤 성공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지성의 이미지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진실과 흥미와 능력과 세련, 강건 이런 것들이 브랜드의 개성의 척도가 되게 된다. 그렇다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브랜드의 개성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우리 브랜드는 대상 고객에 진실을 많이 넣을 것인가, 흥미의 개성을 많이 넣을 것인가, 능력의 개성을 넣을 것인가, 세련의 개성을 넣을 것인가, 강건의 것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이 중에서 중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융합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도 사람들과 비슷한 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나의 이미지와 비슷한, 나의 개성과 비슷한 브랜드를 선호하기도 하고, 이 앞전 페이지에서 배웠듯이 아니면 나를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명품 쪽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 할 것인가, 브랜드가 어떤 개성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소비자 대상은 달라질 수 있고, 거꾸로 그런 대상을 위해서 브랜드는 개성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인데요. 소비자와 브랜드가 서로 동등한 파트너로 공헌하면서 상호작용한 결과로 생성된 연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 이미지와 브랜드 관계를 동등한 파트너로 이렇게 공헌해서 상호작용한 결과로 생성된 어떤 연대감,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데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십 마케팅이라고 해서 관계 마케팅이라고 하죠. 소비자와 어떤 관계를 엮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자면 중매 결혼이다 이렇게 하면 제3자에 의해서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맺어진 관계, 이것을 보통 우리가 중매 결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정의 강도는 낮지만 장기간 독점적 관계가 지속되는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가족의 추천으로, 전문가 추천으로 이런 내용의 관계가 엮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관계를 이렇게 중매 결혼처럼 누군가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맺어진 내용을 중매 결혼 이렇게 본다. 그 다음에 브랜드와 관계를 편한 친구 관계, 동료로 한다면 가끔 접촉하는 관계지만 낮은 수준의 친근감, 이런 것들인데요. 보로
주로 일상적인 청소용품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은 수준의 친근감으로 엮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편의적 결혼이라고 굳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계획적인 선택이 아니라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장기적인 약속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편의적 결혼이다. 브랜드와 관계가 소비자와 브랜드와 관계를 지금 이렇게 결혼, 친구, 동료, 편의적 결혼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몰입된 파트너십은 장기적, 자발적, 사회적 지지를 받는 어떤 애정, 사랑, 신뢰관계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제품들은 독점적인 조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요리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일된 브랜드로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몰입된 경우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TV가 있다면 냉장고도 컴퓨터도 같이 연계해서 통일된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몰입된 파트너십이다. 아주 이건 좋은 거죠. 브랜드 입장에서는. 최고 우정인데요. 어떤 긍정적인 보상이 반복이 보장되는 어떤 자발적 관계인데 정직성, 친근감 표현, 이미지, 관심사로 최고의 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건 너무 좋겠죠. 계획된 우정인데 아주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 지속되는 관계다. 그래서 친근감은 낮지만 사회 정서적 보상감과 의존도가 높은 편, 쉽게 시작되고 쉽게 끝나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브랜드 릴레이션십은 소비자와 관계를 브랜드가 어떤 관계를 엮은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상황이나 품목이나 대상 고객에 따라서 소비자에 따라서 이 내용은 어떤 전략을 소비자 관계로 엮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자 행동론은 소비자를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부터 시작해서 소비자와 브랜드와의 어떤 관계를 결혼이나 동료, 친구, 파트너십, 우정 이런 걸로 릴레이션십 브랜드 관계 마케팅 속에서 관계를 연결시켜 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소비자를 바라봤지만 전공을 하면서 소비자 행동론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즐거운 소비자 행동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6-3에서 또 만나겠습니다.